아름다운 인생, 건강한 삶을 위한 기쁜 도전, 다이어트 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미 치과의사 민은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연구가 차경입니다. 오늘은 유독 더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건강 멘토들이 드디어 다 모였는데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 아주 훤칠한데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함께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 미 한의사 이충희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이어트 미의 젊은 피로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식 자리는 아니지만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앞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건강 멘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얘기 많이 들으면 이제 아프는 거는 좀 덜 아픈다. 뭐 그런 지금 의도시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우리 이충희 한의사님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의 정말 특별한 게스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드 컨설턴트 송길라입니다. 예, 제가 전에 뵌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게 음식의 전문가인데 뭐 식당 하는 건 아닌데 아시는 분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작품이더라고요. 작품. 예술이에요? 네, 예술이에요. 그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까지 참 든든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점심을 잘 챙겨 드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는데 다들 식사는 하고 오신 거죠? 물론 먹었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든든하게 챙겨 먹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팝심이라는 것 이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다이어트도 무작정 굶으면 제가 볼 때 거의 100% 실패하고 다이어트 미도 공복으로 함께하면 아마 흥미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선 먹어야 되지 않아요? 네, 일단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이죠. 네. 그 이렇게 침 맞으면 배가 안 고프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네. 의지가. 그리고 뭐 한약이나 이런 걸로 좀 공복감을 채워줄 수 있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첫째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살찌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냥 빼고 싶은데 이게 마음가짐도 되고 각오도 됐는데 배고픔을 못 이기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무래도 그 공복감이나 이런 거는 조금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공복감은 도와줄 수 있다. 예. 우리 민 원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그 제때 밥을 안 먹어주면은 상당히 그 좀 기분도 안 좋아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제때 견디기가 어렵다. 네, 견디기가 어렵죠.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한 나이 앞자리가 5자로 시작하는 이런 2세대의 가장들이라고 할까 뭐 이런 사람들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장님들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부님들도 건강해야 사실은 가족들도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한 집안의 가장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주도 사연을 보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활약상을 살펴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미가 준비한 특별 코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선물하세요. 먼저 오늘의 신청 사연을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미를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시즌3에 이어서 이번 방송도 열혈 시청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너에 저희 남편을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 남편 한때는 합기도 유단자였던 사람인데 지금은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몸무게가 늘어나도 너무 늘어났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니 건강 멘토들의 따끔한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 남편에게 제2의 청춘을 선물해주세요. 네, 아내분의 사연 신청 내용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재욱 씨입니다.
한때는 뭐 합기도 유단자였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아주 푸근한 몸매를 가져갔고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급격하게 살이 찐 이유도 사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두 분은 좀 신세대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찰랑찰랑 찰랑대는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이런 게 생각나는데 노래방 많이 다니셨네요. 오늘 우리 민 원장님 참 점점 카메라와 친해지면서 우리 민 원장님 매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흥겨운 노래는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건강 멘토들과 우리 김재욱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뛰어넘어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는 프로그램 건강을 선물하세요. 세 번째 시간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을 선물하세요의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난 곳은 대전 서구 탐방동의 한 가게였습니다. 탐방동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혁 씨는 정말 평범하고 또 평범한 이 시대의 가장의 평균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미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남편도 아들도 아닌 그저 김재욱 씨의 삶을 들여다보고 재욱 씨의 건강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이라 어색하고 좀 떨리네요. 많이. 근데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다이어트라는 거를. 사실 재욱 씨를 만났을 때는 다이어트가 시급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본인은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어떤 이유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속살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안 보여줄 수도 없고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하고 몸무게 실제 쟀을 때하고 엄청 차이 나요. 보는 사람들은 한 80kg 정도도 안 되게 보는데 많이 나와요. 그거보다 훨씬. 역시 많은 사람들이 30대 중후반이 되면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재욱 씨 역시 다른 것보다는 뱃살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유독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운동은 잘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걸어 다니는 이제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전에는 합기도를 좀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고 이제 아침에 조금씩 뛰는 거 그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역시 몸이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오랫동안 합기도를 배우며 건강관리를 해왔던 재욱 씨. 하지만 최근에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도 못하는 거거니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이니까 사람들하고 술 먹는 것 때문에 술 먹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음주를 좀 즐기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재욱 씨. 하지만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건강을 챙기는 일도 좋아해야겠죠. 오늘도 재욱 씨를 위해 건강 멘토가 나섰습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이어트 이전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차경희 멘토가 재욱 씨를 찾았습니다. 생활 습관과 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두 사람. 과연 차경희 멘토가 내놓은 재욱 씨의 특급 팁은 무엇일까요? 우선 식습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밀가루 음식 좋아하니까 국수나 칼국수 좀 이렇게 5분 이내에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벌써 다 아시겠죠? 이제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 술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의 양을 드시겠다고 또 저희하고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을 챙기는 행동도 모두 올바른 습관에서 기반이 된다는 사실, 재욱 씨도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차경희 멘토의 조언을 마음에 담은 채 이번에는 민웅규 원장님의 진단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 어색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카리스마와 다정함을 무기로 확실한 상담은 물론이고 꼼꼼한 치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김재욱 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치료할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이를 빼야 할 거는 빼고 이렇게 치료를 해줘갖고 그 구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갖고 그 먹는 거를 그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씹는 게 너무 대충 씹어서 먹다 보면은 이게 많은 양을 먹어갖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에 상당히 그 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셔갖고 그 씹는 거를 제대로 씹어서 천천히 먹어갖고 그 비만이 안 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몸 상태의 진단을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는 재욱 씨. 이번에는 이충희 한의사를 찾았습니다. 재욱 씨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술을 사랑하는 우리 재욱 씨, 몸 상태는 과연 괜찮을까요? 일단 체형으로 보면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복부 비만형 체형이시고요. 가장 안 좋은 이제 백색 지방이라던가 내장 사이에 끼는 이소성 지방이 굉장히 많으신 타입이세요. 이게 가장 큰 주적은 아무래도 음주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일주일에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음주를 하시고 한 번 음주를 하실 때도 양이 굉장히 많으신 편인데 이게 줄어들지 않는 한은 아마 지방을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동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직업이시다 보니 활동에 대한 이런 기초대사량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어서 저는 조금 수영이나 빠른 걷기 등으로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조금 올려주는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랑 이제 별개로 침나 이런 걸로 한방적인 요법을 통해서 같이 지방을 조금 태워주고 한약으로 이제 이소성 지방이나 내장 지방 등을 같이 태워주는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비만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경희 멘토와 민웅규 멘토, 그리고 이충희 멘토의 건강 꿀팁을 챙긴 재욱 씨.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갑자기 확 몸무게가 주는 느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좀 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하는 나름대로 하는 운동은 나는 그냥 아침 출퇴근으로 걷는 것도 운동의 일종이다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운동이 아니네요. 그냥 노동이네요, 노동. 그래서 물론 뭐 아침에 출퇴근을 걸어서 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50대 이후에 더욱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욱 씨 인생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멘토단의 조언을 받은 후 며칠 뒤 제작진은 다시 한번 재욱 씨를 찾았습니다. 재욱 씨는 뭘 하는 건지 무척 바쁜 모습인데요. 이내 어디론가 향합니다. 여기는 대전 시민들이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인 남선공원 아닌가요? 예, 운동하러 왔는데요. 뭐 갑천도 있는데 갑천 뛰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운동하는 게 더 나을까 해가지고 올라왔고 이 기회에 또 살도 빼고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공원을 자주 올라오시나요? 전에는 솔직히 별로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회가 된 상태에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동의 기본 중인 기본은 걷기 운동이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 걷기 운동은 시간이나 장소, 비용 등의 문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짬을 내서 가벼운 산책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재욱 씨의 변화와 행동, 아주 멋집니다. 건강을 선물하세요와 함께한 재욱 씨도 술은 조금만 더 줄이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서 앞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 멘토들도 늘 응원할게요. 네, 여기 출연 계기로 이제 뭐 목표량은 물론 빼겠지만 앞으로 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시작이 반이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김재욱 씨도 사실은 다이어트 이메와 함께 건강 조언을 제대로 받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미와 약속하신 것처럼 술은 꼭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줄인다. 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건 제 욕심인데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봐서는 네. 우선 줄여가면서 양도 줄여가면서 횟수도 줄여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자, 그 약속 꼭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다이어트미가 선택한 오늘의 책, 그건 뭔가요? 네, 다이어트미 제작진들이 고심고심해서 고른 오늘의 책, 태초 먹거리, 이계우 교수님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꽤나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태초 먹거리 책은 기본, 회복 이 두 단어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라는 메시지를 저자는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요즘에 뉴스 보면 무슨 라면에는 뭐 무슨 버섯이 좋고 뭐 무슨 물이 좋고 뭐 그래서 그 내용에 현혹돼 가지고 돈도 잃고 건강도 더 잃은 내용을 또 많이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 암 환우들에게 조금 더 평안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책을 쓰셨는데 암 환우뿐만 아니라 지금은 좀 건강을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3일 물 마시기라던가 아니면 오래 천천히 씹어 먹기라던가 아니면 거꾸로 식사법이라던가 아니면 영양이 불균형이지면 제대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식사를 못하면 오히려 더 몸에서 먹는 거를 충동을 일으킨다라는 내용 같이 지금 다이어트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뿐 아니라 체중 관리 또 챙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책만 읽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저 푸드 컨설턴트 우리 송길라 여사님에게 좀 묻고 싶은 게요. 진짜 제가 음식 그때 맛있게 먹었거든요. 만드는 게 재밌습니까? 먹는 게 재밌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행복하죠. 본인도 얻어먹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남편이 가끔 해주기도 하나요? 네, 가끔 해줍니다. 그렇구나. 근데 맛이 영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도 남이 해준 음식이 가장 그래도. 맛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자, 요즘에 유기농, 뭐 친환경 같은 말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다들 그런 음식 많이 챙겨서 드십니까, 솔직히? 알게 모르게 챙겨 먹죠. 뭐 그거 뭐 꼭 유기농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계란을 먹더라도 뭐 유정란에다가 그 무항생제 네. 이런 계란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네. 이런 걸 이렇게 하죠. 뭐 가능하면은 좀 자연에서 좀 이렇게 많이 화학비료 같은 걸 안 쓴 이런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뭐 다 좋죠. 아무래도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이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좀 값이 좀 비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항생제 들은 계란을 먹고 두드러기 나갖고 한참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을 이렇게 그렇게 꼭 따진다면은 뭐 하겠지만 그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두드러기 나갖고 뭐 병원을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몸에 좋은 그런 항생제 없는 거를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말씀은 맞는데
그 좀 여유 있는 분한테는 뭐 이런 말씀 맞지만 좀 어려운 분한테는 지금 뭐 그거 따질 새가 어디냐. 지금 항생제든 계란도 먹기 바쁜 판에 언제 지금 뭐 유정란을 먹겠냐. 뭐 또 그런 분도 있을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분은 또 먹어도 괜찮으면 괜찮은가요? 아니면 좀 진짜 안 좋은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같이 챙겨 먹거나 하면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굳이 꼭 유기농, 친환경 제품이 아닌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몸이 뭐 빨리 망가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절대적인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예. 자, 토양의 변화, 농약 사용 등으로 과일이나 채소의 영양분이 진짜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사과의 분석 결과를 보면은 1912년도에 생산된 사과 1개와 1992년에 생산된 사과 26개가 철분의 함량이 같다고 해요. 그만큼 화학 비료나 아니면 농약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토양에 있는 많은 철분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부족이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식물 자체 내에서도 미네랄 같은 성분들이 과거 50년 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상당히 미네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식자재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농약이 많이 있다 없다, 농약을 우리가 먹으면은 몸에 안 좋은 해를 입힌다 이런 것들보다는 농약 같은 경우는 제독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우리 몸에 피해가 적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자생력 같은 거에서 봤을 때에는 친환경 식재료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영양 성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것은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한 개를 먹더라도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비싸더라도 아까 지금 사과 하나가 지금 옛날 사과 하나가 요즘 사과 몇 개라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26개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또 90년대 측정. 그렇죠. 지금보다 더. 92년도 데이터고 현재로 따지면 40개 정도 먹어야 되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많이 오염이 됐고 지쳐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토양의 에너지를 식물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 유기농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실은. 저도 이렇게 집었다가 망설일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이론은 아는데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야채는 유기농을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저는 많이 먹는 게 더 좋다에 속해 있거든요. 조금 비싼 걸 적게 먹느니 좀 풍성하게 먹고 영양제로 보충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야채를 사면은 어려운 게 농약 제거나 이런 거잖아요. 농약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당금 소주하고 식초를 1:1로 섞어서 여기에 이제 맹물을 한 5배, 10배 희석을 시킨 물에다가 5분 이상 담궈 놓으면 식초 때문에는 농약이 제거되고, 그 미생물이 제거되고, 소주로는 이제 농약이 제거가 돼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드시면서 저는 기본적인 베이직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얘기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분은 조금을 먹더라도 비싸더라도 조금을 먹더라도 좋은 걸 먹으라는 거. 이분은 뭐 그게 뭔 상관이냐, 그냥 좀 안 좋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먹는 게 싼 걸 많이 먹고 다른 걸로 보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분 의견 중에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맞는 말씀이라 이러든 저러든 일단 잘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고요. 근데 뭐 농약 같은 경우도 꼭 굳이 그 제품을 산다고 해서 영양분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영양만 조금 골고루 섭취를 잘 하거나 하시면 저는 영양제까지도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만 챙겨 드신다면. 영양제도 사실은 필요 없다. 그러면 한약에 보약을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몸이 이제 더 축나거나 그렇게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를 못한 게 오래 누적이 되면 그 음식만으로는 회복이 몸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영양제든 보약이든 뭐든 필요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건강한 분들이 미리부터 그런 약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식단이나 이런 영양소를 먼저 챙겨 드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양방이시고 이쪽은 이제 한방이신데 링게르를 계속 영양 보충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보약을 한 제 지어서 먹는 게 나을까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먹어서 할 수 있을 때는 먹으면 되지만 예.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수액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려줘야만 이게 이제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기력이 찾아지면은 그때 또 먹어서 이게 저게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제가 MC로서 이 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근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기린은 원래 초식동물이거든요. 기린이. 그렇지 않아요? 목이 긴다는 얘기는 이제 나뭇잎 같은 거 따먹기 위해서 이 초식동물인데, 이 기린이 죽은 동물 뼈를 먹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육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왜 저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었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보충되니까 안 먹더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땡기는 거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먹고 싶은 것, 땡기는 것 먹는 게 참 중요하구나. 자, 요즘 아이들의 아토피가 심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꼭 농약을 쓴 이런 채소나 과일을 섭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토피가 더 심해진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연구 결과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같은 걸 잘 가지고 놀거나 먹을 때도 잘 흘리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농약이 제대로 씻겨지지가 않거나 했을 때 몸에 자꾸 오랜 시간 접촉이 되거나 하면 그런 건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분간 뭐 식초에 담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들이 조금 과일 같은 걸 껍질을 아예 제거를 해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아토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몸의 영양 이 밸런스를 제대로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무슨 비타민이나 무슨 음식이 혹 있는지. 흔히들 쥐중의 음식을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법은 채소를 하루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2.5에서 3kg 정도를 충분히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생선과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잘 키워진 고기와 필수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를 했었을 때 그게 굉장히 우리 몸에 밸런스가 맞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섭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드시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비타민 B군을 많이 섭취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대사 등을 할 때 에너지 대사나 에너지 생성을 할 때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음식으로는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병아리콩이나 아니면은 방사 유정란 삶은 거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있죠. 필수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 같은 것들을 함께 섭취하면은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결국 비타민 C, 비타민 1 뭐 이렇게 하는 게 종합 비타민 먹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종합 비타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잘 만들어진 종합 비타민이라면. 그런데 또 우리가 뭐 언뜻 아는 얄팍한 상식으로 비타민 C는 많이 먹어도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몸에 이렇게 뭐 축적이 되거나 누적돼서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먹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쓰이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네 분들의 건강 비법은 뭐 특별한 거라도 좀 있으십니까? 저는 딱히 음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챙겨 먹는 거는 없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침을 꼭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을 먹어야 된다. 네.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 게 아니라 그 요즘 젊은 사람 치고 아침을 챙겨 먹는다는 게
네, 참 생각보다 많이 네, 없어요. 기특한 거죠. 아니 다른 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챙기게 되잖아요. 놔두면.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챙기진 않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공식품을 먹게 되거나 인스턴트를 먹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이게 최선인가? 이걸 먼저 질문을 던져요. 저 스스로에게. 이 식사가 최선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배가 정말 고픈가? 그래서 결론은 안 먹는 쪽으로 많이 가고요. 이제 또 깨끗한 음식, 좋은 음식이 나올 기회에 이제 식사를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좋지 않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챙기지 못할 바에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말자. 이게 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음식은 안 먹어서 날씬하고 건강하다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푸드 컨설턴트다 보니까 수분의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레몬물이 됐던 아니면 양파 껍질 달인 물이 됐던 이런 수분의 섭취를 물을 많이 먹어요. 네, 하루에 2리터 정도 섭취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누가 밤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숙면을 취합니다. 그게 제 건강의 비법입니다. 정말 잠을 깊이 네. 있게 주무신다. 해로운 음식은 차라리 안 먹는 만 못하다. 아침을 절대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야 된다. 그럼 우리 민 원장님 건강 비법은? 저는 특별히 하는 건강 비법은 없고요. 그 새끼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뭐 음식을 이것저것 가리지는 않더라도 새끼를 꼭 챙겨 먹으려고 혹시 저 어렸을 때 굶고 자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풍족하게 자라지는 못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앞자리에 5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한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6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나는 우리 원장님 같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유난히 그 배고픔에 대한 어떤 그 견디기 힘든 뭐런 그런 추억이나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낄 거는 때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뿐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몸을 해독해주는 해독 주스 인기가 참 높은데 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올바른 해독법이 있다면 그건 뭘까? 일단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가 하게 되어서 그 몸의 순환과 균형이 깨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겠죠. 이걸 조금 걸러내려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물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리터 정도가 제일 물을 많이 적당하고요. 마셔라. 너무 많이 마셔도 오히려 안 좋습니다. 2리터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위주로 조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뭐 신장에도 독소가 잘 쌓이기 때문에 저염식 위주로 조금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규칙적인 삼시세끼와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몸에 독소가 그렇게 쉽게 쌓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송길라 원래 우리 몸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독소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체에서는 방어해주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해독기관인데 그 해독기관에는 간이나 신장이나 피부나 대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장기들이 건강해지려면은 그 장기들이 각각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한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했을 때에는 신장으로 인해서 수용성 독들이 많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이점이 있고 또 이제 섬유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에는 대장의 노폐물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적당한 운동을 했을 때에는 피부로부터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올바른 해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살을 빼고 싶다면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 조언도 흥미롭습니다. 다이어트와 음식 먹는 순서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더 날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밥을 한 숟갈 먹고 그다음에 이제 국을 한 숟갈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순서가.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탄수화물을 1을 먹는 동안 탄수화물이 아닌 걸 2배 먹자, 2배 먹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꾸로란 말 자체가 거꾸로죠. 뭐 디저트부터 야채나 과일 먼저 드레싱 없이
야채를 어떻게 드레싱 없이 먹나요? 하는데 과일을 좀 얇게 썰어서 점에서 넣든가 아니면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야채가 맛있거든요. 이렇게 야채를 먼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시면 그래서 포만감도 느끼기가 더 빨라지고요. 또 하나는 야채는 안 씹으면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씹는 연습을 시킬 수가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단백질, 고기가 됐던 생선이 됐던 뭐 달걀, 알이 됐던 뭐 두부나 콩 같은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또 포만감이 더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과 반찬을 먹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탄수화물인 밥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 있고 그 포만감도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서 고혈압이나 뭐 당뇨 있는 분들도 이렇게 거꾸로 식사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패턴에서 이놈을 뒤집어 먹는다는 게 과연 그게 좀 어떻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습관을 들였는데 그 먼저 그렇게 과일 같은 거를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걸 씹다 보면은 네. 이렇게 침이 많이 분비가 되잖아요. 네. 침이 많이 분비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타액하고 음식이 잘 섞여갖고 소화도 잘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그 먼저 그 거친 음식,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 같은 걸 씹어갖고 타액을 많이 분비시키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을 먹든 고기를 먹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뭐 밥이 나와야지. 과일부터 나온 이거 뭐예요? 다 먹은 거요? 왜 이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좀 깨고 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계호 교수님의 태초의 먹거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건강과 다이어트 정보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는 다이어트, 나눔이 더해진 다이어트, 비만제로 대한민국을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다이어트미에서 함께 해왔던 살라눔 캠페인, 그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살라눔 캠페인이 걸어온 시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알고 계신가요? 비만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약 6조 7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건강 위험 요인으로 비만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이란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체지방만 놓고 보게 되면 정상보다 체지방이 우리 몸에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남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25% 이상, 여자인 경우는 30% 이상이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도전해봤을 법한 다이어트. 하지만 다이어트 성공의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미는 많은 이들의 다이어트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살라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혼자서 무작정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주고 신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이는 다이어트. 살도 빼고 나눔도 실천하는 다이어트. 오늘은 다이어트미가 진행해온 살라눔 캠페인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살라눔 캠페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롭게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왔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살라눔 캠페인.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나에게는 불필요한 살들이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겠죠? 살라눔 캠페인이라고 해서 체중 1, 2, 3에서는 1kg 감량할 때마다 1,000원씩 기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원하시는 기간으로 기부를 하고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미와 함께한 살라눔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가해 3개월 동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150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완주자는 평균 98.57%에 달했고 지금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체중 감량 평균을 내보면 무려 3.25kg에 달했습니다. 특히 상위 30%의 체중 감량을 살펴보면 평균 5.38kg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 건강하고 똑똑하게 함께하는 비만제로 살라는 캠페인. 실제로 살라는 캠페인에서 활용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2번 3개월간 체중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다이어트법인데요. 매일매일 그래프를 그려나가다 보면은 음식의 양이나 종류,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체크하게 되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실제 많은 참가자분들은 체중 그래프를 통해 정말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이 둔했는데 10주 동안 전 8kg 감량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사실 프로그램에 맞춰서 했습니다. 체중 그래프를 꼬박꼬박 체크하면서 그래프를 한눈에 보니까 체중 감량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그래프 하나 때문에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프 그리는 게 주라서 특별한 시술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프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매일 그 체중을 아침 저녁으로 이제 재면서 내 체중이 안 올라가게끔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빠지셨어요? 저 지금 인바디상으로는 한 8kg 빠진 것 같아요. 비만제로 대한민국 살라는 캠페인에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동구보건소, 대전서구청, 대덕건강증진센터, 중문교회, 주사랑교회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함께 참여해왔고 최근에는 대전 고등법원과 대전 지방법원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심하신 분들을 모여가지고 통통 뱃살아 비켜 이렇게 해서 뱃살 빼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걷기하고 계단 올라가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뱃살 빼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보니까 뱃살 빼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께서 14kg까지 빼신 분이 있다고 그러네요. 1kg 뺄 때마다 저희들이 1,000원에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에다 기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살도 빼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통통 뱃살아 비켜 우리 동구의 비만 교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건강도 찾으시고 또 행복도 나누시고 하면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까지 15기 동안 각 기마다 20명씩 참여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들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더 충실하고 내실 있게 더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더 확대 강화해 나갈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살을 빼면서 이제 건강을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는 체중 감량과 더불어 기부까지도 이어졌는데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변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멋집니다. 이런 곳도 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체중만 재도 살이 빠졌고 또 힘들지 아니했고 다이어트 하면은 굶거나 또 경제적인 부담도 컸고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정말 즐겁고 재밌게 했어요. 또 그리고 식습관 변화가 생겼죠.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은 보니까 정말 제 몸에 안 좋았던 걸 제가 좋아했는데 이 체중 1, 2, 3을 하고 나서 이게 안 좋은 것은 멀리 하게 되고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제가 그 10주 프로그램을 잘 따라 했다는 것도 제 스스로 대견스럽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다이어트는 이제 혼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의지박약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다이어트는 제가 매일마다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아침이랑 저녁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좀 더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10주를 계속 했고, 아까도 잠깐 다이어트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종이가 더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받아서 1년 정도를 계속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의 효과가 나름 저한테는 큰 도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더 그리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미는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즐거운 인생을 위해 올바른 체중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조금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어트미가 비만 제로 대한민국을 꿈꾸며 살라눔 캠페인을 함께 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미의 살라눔 캠페인은 바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늘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 즐거운 인생, 다이어트로 시작하세요. 네, 오늘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다이어트미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건강 멘토분들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니까 점점 더 프로그램이 탄탄해지는 기분이에요. 우리 이충희 한의사님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해봤는데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일단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처음 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웠어. 많이 하신 것 같아. 네, 큰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푸드 컨설턴트 우리 송길라 우리 분의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먼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이어트미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다이어트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야무진 다이어트 정보와 함께 돌아올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우리 힘차게 인사 나눌까요? 건강을 위한 약속 다이어트미 다음 시간에 만나요.